지금 오늘 그 강의는 그 프로듀싱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저희 직원들이니까 말은 편하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강의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습을 해야 되니까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시간이 약 뭐 짧은 건 30분에서 뭐 길게는 1시간.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그러니까 이 어떤 정책이 나오거나 뭐 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의도를. 이거 어떻게 회원 가입, 오늘은 이베이 가입하는 거랑 페이팔 가입하는 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가입하는 건 책에 나와 있어요. 웹사이트도 나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뭐 셀렉님 뭐 블락이 걸렸어. 어카운트 블락이 걸렸어. 서류 목록 있잖아요. 서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서류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의미하는 걸 알면 그 서류가 바뀐다 하더라도 다른 서류라도 다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여기는 뭘 넣어야 되고 여기는 뭘 넣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절대 기억하지 마시고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한국에 이래서 다뤘으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회원가입부터 얘기할 거예요. 회원가입부터. 회원가입? 여러분들도 우리 직원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베이 회원가입할 필요도 없는 거고 프로듀싱 회원분들도 가입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미 다 가입을 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담당자들이 이제 그거 배울 때 좀 알아야 되겠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순서는 뭐 쭉쭉쭉쭉쭉쭉 돼 있고요. 그다음 이베이 간단한 소개. 이베이는 뭐다, 뭐가 이렇게 개발이 됐다, 뭐 이렇게 그 어떻게 창업자가 뭘 했다, 뭐 여자친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 창업 신화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여자친구를 위해서 뭐 거라지 세일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뭐 하고 뭐 구글은 어떻게 창업이 됐고 뭐 이렇게 유튜브 어떻게 창업이 됐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래요. 언론사에서 뭔가 재밌게 해야 되니까 그 시나리오를 좀 일부러 만든 거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심심해서 그냥 창업해가지고 만들어졌다? 그 이면이 뭔가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처음 만들었던 게 도스였잖아요. 도스라고 얘는 알죠? MS 도스라고. 그 도스가 정확히 말하면 어디 납품되면 IBM에 납품됐어요. 참고로 빌 게이츠 어머니가 IBM 이사였죠? 야,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 필요한데 네가 개발해봐. 내가 납품시켜줄게. 그런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자기 자동차고에서 뭐 프로그램 개발해서 대박 벌었다. 이거 얘기가 틀리죠. 나도 우리 아버지가 현대 뭐 이사나 사장님이 되면 나도 더 편하게 했었겠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단 이베이 간단한 소개만 하면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단순해요. 우리나라 옥션 G마켓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단순함. 이게 전형적인 어떤 뭐랄까 미국의 정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일반 IT 쪽에서 그 스탠다드 있죠. 웹 표준이라든가 스탠다드라든가 SU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최적화된 사이트예요. 지금 일본 쪽 담당은 유대리도 있지만 일본 쪽 우리나라 웹 쇼핑몰에 비해서 굉장히 군더더기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지? 우리나라는 구글 번역했으면 번역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이 한국 옥션에 와서 결제하고 싶어서 결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카카오닷컴 마음대로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죠? 구글 번역기 돌리면 우리 비전공자를 할 때도 정확히 알아요. 저는요. 일본어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화면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몰라. 한 글자도 읽을지 몰라요. 대학 다닐 때 아침 6시 반 일본어 강좌 들으러 갔어요. 딱 2주 다니고 외국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안 배웠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이긴 하죠. 구글 최적화라든가 모바일 최적화, SEO라든가 웹 표준이라든가 굉장히 최적화 잘 돼 있어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터키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글 번역기 쓰면 자기 터키 언어로 다 번역이 돼요. 이 하나하나가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화 돼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그러나요? 아니, 한국은 그런 거 다 스탠다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호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뻐야 돼요. 결국 어쩌지 다 포토샵으로 버튼 다 만들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 카카오닷컴 들어갔다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텍스트화 돼 있잖아요. 좀 조잡해 보이긴 한데 얼마나 좋습니까? 번역하니까 다 바뀌잖아요. 저같이 일본어 모르는 사람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촌스럽다고 해가지고 절대 무시할 게 아니라는 얘기야. 어떤 경우에도 무시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촌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얘네가 생각하는 스탠다드나 그런 글로벌한 마인드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메인 페이지에 이미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특히 GIF 움직이는 모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게 뭐냐면 서버에 그만큼 트래픽을 많이 유도를 하는 거고 인터넷 속도가 안 좋은 웹 접근 환경이 안 좋은 데서는요, 그 로딩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거 별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내 곡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인터넷 속도가 최저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모뎀을 쓰는 사람도 쇼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아직도 그 56K짜리 모뎀 쓰는 사람들이 10몇 프로인가 아직도 있대요. 우리나라는 없어졌죠. 모뎀이라는 게. 근데 아직도 있어요. 생각해봐. 무슨 알래스카나 어디
그 두메 산골 같은데 그런 데서 인터넷 하는 사람 어떻게 뭐 산장 하나 지어놓고 인터넷을 어떻게 해요? 모뎀이라도 써야지. 전화는 돼 있으니까. 일단 회원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수가 이베이 회원수가 2005년에 2억 6천만 명인데 지금 현재 6억 5천만 명이에요. 회원수가 많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 늘어나는 이렇게 늘어나는 숫자가 좀 2,600만 명이죠. 잠깐만 2,600만 명? 2,600만 명에서 쭉쭉 늘어나죠. 지금 6억 5천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2010년에서 1년 지난 사이 몇 명이 들어가면 2억 5천만 명이 들어왔어요. 2억 5천만 명. 이게 가능한 수치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거는. 참고로 우리나라 옥션 회원수가 1950만 명, 지마켓이 2,050만 명이에요. 근데 증가 속도가 점점 지금 빨라지고 있죠. 지금 올해로 2014년인데 2012년이라 2013년은 통계가 아직 안 잡혔어요. 이게 왜 가속화시키고 있냐면 이베이가 정책이 그래요. 영어권 국가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이베이 사이트를 만들어요. 이베이 UK라든가 이베이 호주라든가 이베이 독일이라든가 독일도 독일어긴 하지만 영어권이라 봐야 되니까 만들고 비영어권 국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에서 넘버 1, 2가 되는 쇼핑몰을 그냥 인수해버려요. 우리나라는 비영어권인가요? 영어권인가요? 비영어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쇼핑몰이 하나가 인수당해야 되는데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두 개를 인수했죠. 뭐죠? 옥션과 지마켓이 다 이베이가 인수한 거예요. 알리바바도 이베이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B2B 사이트인. 그러니까 그렇게 회원을 홍보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 그 쇼핑몰을 통째로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인수해버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이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정도만 이베이가 엄청 커지고 있구나. 미쳤구나. 근데 대충 짐작으로는 그래서 한 20억까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 20억.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람이 한 2천만 명 정도 되니까 40%는 가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충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대충 그냥 계산을 50억이라 해볼게요. 50억에 40%는 얼마죠? 20억. 그럼 최소 하겠구나. 근데 실제로 인구는 50억이 더 되죠. 한 6, 70억 된다고 하죠. 근데 이건 글로벌 사이트니까 좀 줄어든다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 수치보다 2배 이상, 회원수보다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커질 수도 있죠. 왜냐면 처음에 1명에서 2명 들어가는 게 힘들지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 들어가는 건 쉬워. 왜냐면 이 1,000만 명 자체가 홍보를 해주니까. 나 이거 물건 어디서 샀어? 뭐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베이는 다 소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할 때 미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옥션이나 지마켓이랑은요 좀 많이 틀려요. 이베이도 회원을 가입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옥션 같은 경우는 판매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정산도 해줘요. 돈도 입금해 주는 것도 옥션이 해줘요. 판매도 옥션에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베이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리스팅하는 거, 거기다 수수료 내는 거 이런 것은 이베이에서 맡아요. 그러나 실제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페이팔에서 맡아요. 그러니까 페이팔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통장이랑 똑같다는 게 전자통장. 그래서 서로 다른 회사냐? 그렇진 않아요. 원래는 이베이랑 페이팔이랑 다른 회사였었어요. 그런데 이베이가 페이팔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페이팔을 약간 개조하죠. 이베이에 최적화될 수 있게. 그 개조하는 작업도 처음에는 이베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현금 결제도 받고 신용카드는 안 되고 하여튼 내가 중개는 해주다 결제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현금을 니네들끼리 주고받.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카페를 가면 중고나라 같은. 대신 중고나라는 이용료는 무료인데 이베이는 이용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고객들이 나중에 사기를 당하니까 열이 받죠. 그러니까 이베이에다 항의를 하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수수료를 2만 몇천 원 내긴 했지만은 너 이거 사기 너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베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 셀러들끼리 서로 직결제하는 걸 없애. 전에는 많았던 게 줄이고 해서 2008년도 9년도 때는 모든 직결제하는 거 다 수단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얘만 남겨요. 그래서 현재 이베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페이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페이팔 상품 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그 세일즈 팔러시 아래쪽에 보면은 나는 페이팔만 결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셀러들 가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 많이 있었던 잔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꼬리표처럼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런 잔재가 있어서 그걸 써놓은 건데 솔직히 그거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왜냐면 이베이의 유일한 결제 수단은 페이팔밖에 없어요. 이제 페이팔. 그래서 페이팔은 얼마나 잘 되냐면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우리 그 프리랜서들 알바들 같은 경우 어떻게 주면 우리서 여기서 외화송금을 한다. 참고로 외화송금하면 한 100만 원 정도면 수수료 한 8만 원, 9만 원 내야 돼요. 그러나 페이팔을 내면요 수수료 2% 정도만 내면 한 2만 원만 내면 바로 송금이 되고, 외화송금을 하면 2, 3일 뒤에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지만은 페이팔 송금은 그냥 0.1초 만에 그 사람이 바로 받아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계좌를 인출하면은 정확히 36시간 뒤에 자기 은행 계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직원들 월급도 페이팔로 줘요. 주고 받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이베이 가입해야 되고 페이팔을 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 과정에 얘가 만든 이 페이팔 어카운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처럼 1, 2, 3, 4 이런 계좌번호가 아니라 이메일 주소가 계좌번호예요. 왜냐면 이메일 주소는 중복될 리가 없으니까. 이메일 주소가 계좌번호, 그 계좌번호 여기다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냐? 절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베이를 가입하고 페이팔을 가입하고, 이베이는 판매하는 쇼핑몰이에요? 구매하는 쇼핑몰이에요? 둘 다 되잖아요. 구매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옥션에서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어느 날 갑자기 나 옥션에서 팔아야 돼 있어. 그럼 바로 상품 등록하면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냥 바로. 왜 없어요? 뭐 해야 돼? 뭐? 구매를 하는 것은 그냥 구매만 하면 돈만 잘 내면 되잖아요. 근데 판매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법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옥션에서 판매자가 되려면 사업자 등록증도 보내야 되고 통신 판매 신고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인증을 해야 돼요. 인증을 해야지만 판매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베이도 똑같아요. 이베이도 내가 이제부터 판매를 할 거야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베이에다가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신 판매 신고증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내가 앞으로 셀러로서 활동을 하겠다 이용약관에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셀러를 하게 되면 판매되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구매할 때는 이베이에서 수수료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판매는 수수료 돼요. 그럼 수수료를 뭘 낼 거야라고 제가 지정을 해야 돼요. 페이팔로 할 거냐,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할 거냐. 근데 우리는 페이팔이 돼 있으니까 페이팔로 그냥 신청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용약관 동의라고, 너 이제부터 판매된 수수료 낼 건데 뭘로 낼 거야? 신용카드냐, 페이팔이냐, 둘 중에 제가 결정을 해서 만 하면 셀러 어카운트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돼. 먼저 이베이 회원 가입하고 페이팔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셀러 어카운트를 활성화시키고. 이래야지만 모든 업무가 이제 그 이베이 셀링으로서 이제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